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송파 개표소 앞 집회가 오늘로 열 하루째 계속되고 있고요. 선관위를 둘러싸고는 총체적인 방만 운영과 기강 회의 문제가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부적절한 행동은 이런 분위기에서 한다 하는 것은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죠. 골프장 가서 연습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거기 안에서 왜 굳이 그런 행동을 하는가. 저희가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지만 대구 선관위 청사에서 촬영된 골프 연습 영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초에는 이 영상 촬영 시기나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해당 남성이 선관위 소속 6급 공무원이며 이 촬영이 된 날짜와 시간은 청사 앞에서 규탄 시위가 열리고 있던 지난 9일 저녁 7시 50분쯤으로 확인이 되면서 후폭풍이 거센 상황인데요. 더욱이 이 직원은요, 이 청사 안에서 골프 연습을 한 당일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온라인에선 국민들이 무섭지 않느냐, 이 선관위 해체가 답이다라는 등의 이 격한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 밖에서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시민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야근 수당까지 신청하고는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 직원의 선관위 청사 안 골프 연습 이날만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해당 직원이 골프채를 들고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은 다음 날인 10일 낮에도 찍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은 이 선관위 자체 조사에서 몇 달 전부터 개인 골프채를 가져다 놓고 종종 연습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10일에는 점심시간에 연습을 한 것이고 이후에는 또 연습을 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 대구시 선관위는요, 해당 직원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 선관위에선 오해를 살 만한 주말 일정과 개인 운동이나 스포츠 행사까지 자제시키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관련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지금 진행 중이고, 요 이제 조사 감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스포츠 행사나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취소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지금 너무 자기가 빠져있고, 그렇죠.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자 이런 거죠.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3년 전 몰디브 출장과 이번 6.3 지방선거 전 독일 출장을 두고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선거 연구를 위해서 몰디브로 가서 왜 대통령 선거를 참관하고 또 독일까지 가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재선거 사례를 분석했다고 하더니 왜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는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냐 이런 건데요. 먼저 3년 전에 전국 선관위 직원 5명이 7박 9일간 다녀온 몰디브 출장의 목적과 목표, 변화된 외국 선거 환경 파악, 그리고 선거법제 비교 연구라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보고서 내용과 첨부된 사진들을 보면 해당 목표가 말이 안 된다면서 몰디브 전체 선거 인수가 경기도 안양시보다 적은데 9일씩이나 가서 무슨 교류를 했다는 거냐, 세금을 저렇게 쓰냐 이렇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선관위 측은 몰디브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 참관단 자격으로 방문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간 이 독일 출장에 대한 비판도 거셉니다. 이 독일 출장 목표 자체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이 부분적 재선거까지 치러진 2021년 베를린 선거를 통해 이 선거 관리 부실을 막기 위한 방안 도입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선관위는 6박 8일간의 출장 이후 이 보고서에 투표 중단 사태의 원인으로 이 투표용지 수급 실패와 사태 발생 후 소통 부족이 문제점으로 명시했고 또 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를 하다 돌아갔으며 투표 마감 시간에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가 이후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까지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관위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막지 못했고요. 또 과거 베를린 선거의 문제점은 우리 선거에서도 그대로
재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본투표 당일 선관위 청사에 출근해 있던 선관위원은 단 2명뿐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네, 중앙선관위가 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 이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사무실은 중앙선관위원 9명 중에 노태학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또 위철한 상임위원 이렇게 단 2명만 출근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비상임위원들은 회의가 소집되면 출석을 해서 이 안건 의결에 참석을 할 뿐 지방선거 당일에는 통상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비상임이더라도 최소한 선거 당일은 선거 사무실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중앙선관위원들은 투표 당일에도 출근하지 않아서 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회의가 선거 이튿날 새벽에야 겨우 소집된 것은 선관위의 안이한 인식과 이 무능한 대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현정 문화위원, 네. 문홀위원께 여쭙겠습니다. 선관위의 이 무책임과 무능, 이 국회와 정치권의 방관도 한몫을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점입가경이라는 말을 이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풀씩 드러나면서 정말 경악스러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미 예상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속구리 투표 때도 보면 똑같은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이거 감사원이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선관위가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가 좀 나서서 법적인 어떤 이런 준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직무감찰을 안 하니까요. 바로 이 몰디브 출장이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몰디브 출장 가서 어떻게 그 선거 관계를 배우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난 이유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에게는 사실상 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선관위가 이 선거 고발권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실은 의원들은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선거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거법이 엄격해서 못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기준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관위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이 후보들이 뭘 물어보면 글쎄요, 그 해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무줄 잣대다 보니까 선관위에게 늘 을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저는 과연 이번에도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라는 소실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적인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딱히 여야가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썩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 같습니다. 송파 개표소 앞 집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했다고요? 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집회 참가자는 이 경찰 비공식 추산 2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3만 명이 넘었던 이전 주말에 비해서 참가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집회는 11일째 계속 이어지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가자들 일부는 오늘 오후 5시 청와대 인근에서도 50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는데 이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청와대의 집회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제외하고 재선거 실시, 선관위 특검 이 두 가지를 주요 구호로 내세우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제기엔 공감하면서도 부정선거론엔 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유럽 순방 중 진행된 화상회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황당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이를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행태입니다. 주최자가 없는 이 집회 현장에서는 이 진풍경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이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요, 이 대학생과 교수 등이 청소년 대상 무료 과외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이 어린이 체험존을 마련해 이 부모를 따라 나온 아이들을 돌봐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 집회 현장에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말에 애들이랑 한번 와보고 싶었고요. 먹을 거, 마실 거 이렇게 나눠주시고 같이 태극기 그리고 재밌게 놀다 가는 분위기예요. 태극기 그렸어요. 재밌었어요. 부정선거랑 재선거를 촉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말이니까 같이 육아도 해야 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잠실에서 같이 이렇게 그냥 운동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게 아이 교육에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집회 현장에서의 헌팅, 소개팅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애국 오프라인 소개팅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이 참가비 없이 진행되는 모임이다라면서 연애에서 이 나라 출산을 살리겠다는 애국심 하나면 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해당 게시물을 두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이다라는 시각과 집회의 본래 취지를 흐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실제 집회 현장에선 2030 참가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연락처를 주고받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집회가 청와대 앞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비판은 수용한다면서도 부정선거론에 대해선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또 처음에는 부실선거와 부정선거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청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실선거가 계속되면 그것도 부정이라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 결과를 조작한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선관위의 이런 무능력함, 무능함을 보고 있으면 사실 조작을 하려고 하면 치밀하고 영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의 상태로는 조작을 할 능력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부실선거인지 부정선거인지 제대로 된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선관위를 해체하든지 개혁하든지 이건 개헌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될 상황인 거거든요. 감사원법만 일부 개정해가지고는 땜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정선거, 부실선거를 가지고 세력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 그만하시고 빨리 국회 안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저는 빨리 논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